예습과 복습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지요? 모든 교육 자료는 인터넷에 다 무료로 올려두었습니다. 적어도 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용어 정도는 아시고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하실 샘플은 농심입니다. 먼저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구가했다가 모두가 열광할 때쯤 고점을 만들고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종목이죠. 추락했던 종목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술적 분석에서는 고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우선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장대 양봉을 보십시오. 요게 이제 시세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봉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불꽃 패턴으로 배운 바 있죠. 당시 뉴스들을 보면 뭐 짜파게티 더 블랙이 700만 봉이 팔렸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매수에 동참하던 시기였죠.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인증샷 찍어서 올릴 정도로 정말 핫한 테마였어요. 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거의 고점 주변에 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호재는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저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더 이상 나올 만한 호재가 없다면 대부분 시세는 장대 양봉 주변에서 끝이 나거든요. 반자 도지동이다라는 노자의 격언처럼 모든 사물이 극에 다다르게 되면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죠. 붉은색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 주가는 더욱 상승합니다만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매우 익숙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우셨던 관모형 패턴이죠. 먼저 관모형 패턴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파동은 어때요? 상승 파동과 조정의 파동이 일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하락 패턴인 관모형 패턴에서는 어때요? 조정 파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죠. 소위 포모라는 말 있죠. 동그라미 안을 보시게 되면 조정 파동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곧장 상승하게 되면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만 들고 마을 막 떠나갈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마구 따라붙게 만드는 거짓 패턴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파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곧장 좁고 강한 새로운 파동을 만들었지만, 자, 3영업일 요게 중요합니다. 3영업일이 되기도 전에 막바지에 만들었던 양봉을 빠르게 훼손하게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관모형 패턴이다라고 정의했었어요. 관모형 패턴이 출현하게 되면 빠른 하락을 하거나 혹은 2단 이상 깊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인 것이죠.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세 이탈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추세 이탈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 양봉 두 개는 하나의 양봉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한 양봉의 시가에 수평선을 띠그리면 끝입니다. 그것이 추세 이탈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 이탈이 된 이후부터는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에야 하락이 멈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양봉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양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미 드림팀에서 배우셨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최고점 구간만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십시오. 자,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정의해 드렸었죠? 주가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보조지표에서는 고점 경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 차트를 봐주시면 주가는 분명히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죠. 돌파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밑에 스토캐스틱과 체킨스 오실레이터스는 어때요?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1차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1차 매도 신호가 발생하면 그 다음번에 확인 신호가 필요한데요. 확인 신호는 어떻게 본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MACD 오실레이터에서의 그것도 주봉을 통해서, 일봉 아닙니다.
주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최고점 차트를 보시면 자, 6월 17일이 종가 기준 최고점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MACD 오실레이터 주봉이 악화되면 매도는 그날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양봉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실레이터에서는 양봉이 작아질수록 혹은 음봉이 길어질수록 악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매도 신호는 모두 확정이 된 겁니다. 매도 신호가 참 여러 개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매수 실패 이후에는 저항점이 된다라는 점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MI 신호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지만 3영업일 이내, 3영업일이 자주 나오죠. 3영업일 이내에 ADX선,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ADX선이 꺾이지 않으면 매수는 실패 신호가 뜨게 되고 그 라인에서는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어요. 정말 그런지 다음 차트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구간에서 DMI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죠. 초록색 선을 파란색이 뚫고 내려왔으니까요. 초록색 ADX 라인이 3영업일이 지나도록 꺾이지 않고 있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죠.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매수 신호의 실패 패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실패가 만들어진 곳에서는 저항이 걸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봉일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시가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봉의 시가를 수평선으로 쭉 연장하면 그 라인이 저항선이 됩니다. 실제로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저항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적어도 파란색 수평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된 다음에나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싸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